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야가 총선 출마자를 결정하기 위한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2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사들을 포함해 지역별로 어떤 인물들이 출마하는지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수갑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박기성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와 이용주 전 국회의원 등 2명입니다. 여기에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박정수 국민의힘 전남도당 환경분과위원장까지 더해 4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순빈 전 여수시 의회 부의장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가 불발됐습니다. 여수 을에서는 민주당 조계원, 권오봉, 진보당 여찬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회재 의원과 김희택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서가번, 손은모,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병철 의원과 신성식 전 검사장, 조용우 전 청와대 비서관,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밝혀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 가운데 후보군이 가장 많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민주당 권향엽, 유근기, 이충재, 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서동용 의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도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국민의힘 추우용 당협위원장은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흥포성 장흥 강진에서는 민주당 최영호, 문금주, 조재환, 한명진, 무소속 박지환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김수정 정책위 부의장이 추가로 선거에 나섭니다. 여당 후보인 김화진 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역구 출마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한명진 예비후보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는 또 국회의원의 핵심 역할인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군민 기본소득 지급과 어린이 병원 설치, 고흥, 보성, KTX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하위 20% 의원 명단을 두고 지역 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이용주 후보 캠프 관계자 3명과 김회재 의원의 특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명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것은 과열, 혼탁선거를 불러오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는 벌써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봄의 선물이라 불리는 고로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 3월에 주로 수확되는데요. 기후가 자꾸 바뀌면서 채취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발 800m, 광양 백운산 자락의 고로쇠 마을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고로쇠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백운산 일대 1680헥타르에 흩어져 있는 고로쇠 나무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관을 꽂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렸던 고로쇠 수액입니다. 영하의 추운 밤 물을 빨아들인 나무가 따뜻해진 낮에 다시 달짝지근한 물을 뿜어내는 원리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 시기는 2월에서 1월 중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저녁에 영하 한 4도 정도 내려가고 낮 기온 8도에서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해마다 90만 리터가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0ml 단위로 작은 용기에 포장이 돼서
또 전국의 택배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봄을 가장 빨리 알린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겨울을 지나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내일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후보 경선 절차를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차기 회장을 합의 추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후보 단일화에는 실패했으며 내일 임시의원 총회에서 후보 추천과 경선 투표 등을 실시해 제6대 회장 선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기 회장 선거에는 김재무, 남은호, 우광일, 이용재 씨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 집행부는 선거 후유증 등을 우려해 경선 없는 합의 추대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순천대학교 등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지방대학들의 올해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이들 9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글로컬 대학 지정에도 5개 대학의 지원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대가 847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강원대 647명, 순천대 430명, 울산대 187명 등의 순으로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종로학원은 지역별 특성화 대학 등 구체화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단순히 글로컬 대학 지정만으로는 수험생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역과 유달산 주변 유원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를 넘어서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용역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목포 역사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목포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부지가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를 동서로 가로막으면서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올해 본해산에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해 목포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업비만 1조 10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컨벤션 시설과 주차타워, 공공 청년주택 등을 유치하고 분리됐던 목포 원도심의 동서축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도 올해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어민동산 아래 20만여 제곱미터의 휴양시설과 유의시설, 운동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2,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밑그림을 그리고 내년부터 재원 확보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목포의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은 대변혁을 이루리라고 기대됩니다. 목포 역세권과 유원지 개발 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대형 개발 사업이 전무한 목포시에 큰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여수시가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4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참여자는 4,042명이고 모금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억 1천여만 원 많은 4억 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답례품에 관광 이용권과 특산물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수경찰서가 지난주 지역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여수 신기동 일대 주택들을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온 이 남성은 전동 킥보드를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며 홍보에 나섰던 광주 전남 지역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1,000세대 가까운 입주 예정자들은 앞으로 건설사 대신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건설사가 분양 당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부도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20층 204세대 규모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금 현장 가보면은 뼈대밖에 없는 현장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한국건설과 임대계약을 맺은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건설과 중도금 무이자로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지난주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많게는 70여만 원의 중도금 이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 먼저 이게 건설사에서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은행에서 통보를 받아서 이자를 이제 납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주 예정자들이 계속 중도금 이자를 못 낼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한국건설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엔 분양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식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이 올해 1월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파트 1곳, 오피스텔 3곳으로 모두 956세대에 이릅니다. 제때 입주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한국건설이 당초 계획했던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공정률이 예정된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최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군고 가갖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허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한국건설이 부도가 나 아파트 계약금마저 잃게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로 이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제때 입주도 어렵게 되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수산시장 상인 1동 109만 5천 원, 순천시 호반 리젠시빌 2차 아파트 주민 1동 100만 원, 광양 마로초등학교 학부모회 99만 8,300원, 순천시 중흥 S클래스 빌 아파트 주민 1동 76만 7,610원, 고흥군 포두면 안동마을 주민 1동 48만 원, 입금마을 주민 1동 31만 2천 원, 여수시 여천동 통장협의회 3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작금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포두면 만화마을 주민 1동 27만 6천 원, 여수시 국동 오통 주민 1동 27만 5천 원, 여수고등학교 27회장 정채율 20만 원, 만덕동 이통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만흥어촌계 20만 원, 만성리 상우회 20만 원, 돌산읍 죽포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 5단지 아파트 503동 주민 1동 11만 원, 여수시 웅천동 지웰 아파트 박종석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한마음 경로당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대표 쌀 품종인 새청모로 만든 김밥과 도시락이 전국의 편의점 17,000여 곳에 판매됩니다. 2021년 이후 해마다 전남도는 전남쌀 약 13,000톤을 BGF 리테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중 1%만이 전남 지역의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체 청약자의 59%가 수도권의 청약통장을 사용했고 전남은 청약자의 1.3%만이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을 사용했습니다. 35년 이상 낡은 동네 우체국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봉산동 우체국에 바다를 묘사한 벽화가 그려졌고 고흥 풍양 우체국에는 지역 특산품인 유자와 나로 캐릭터가 세워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방 우체국 400여 곳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짝 추위로 오늘 내내 추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낮 동안 7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였지만 어제에 비해서 5에서 최고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기온에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오후부터 추위는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하늘은 내일도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 조금 더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광양 영하 2도, 순천, 고흥 영하 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8도, 고흥 9도, 순천, 광양 10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46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5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광양시 관내 주요 간선 도로들이 이달 안에 잇따라 개통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중군동에서 진상면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2016년부터 기존 경전선 폐철도 노선을 활용한 신설도로로 개설돼 오늘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